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발명을 가치 있는 특허로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안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품 살균 장치의 특허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신 식품 제조 전문가 께서는 식품 살균 장치의 특허 출원을 의뢰하셨고요. 심사관은 인용 발명, 두부 살균 장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면이 저희가 특허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입니다. 그러면 이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을 근거로 한 거절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받았는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의견 제출서 통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실제로 저희가 받은 이제 의견 제출 통지서거든요.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거절 이유가 있어서 특허를 못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절 이유로 특허를 못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기 2번에 총각 전항에 대해서 이제 거절 이유가 나온 29조 2항을 근거로 한 거절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출원의 청구범위 1항 내지 3항, 4항 내지 7항, 그러니까 전항이죠. 전항에 대해서 기재된 발명은 아래 출원 전에 발명에 속하는 기준 분야에서 통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인용 발명을 근거로 거절 이유가 지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용 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못 주겠다는 이제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면요. 먼저 저희가 특허 출원한 특허 발명의 특징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 발명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특허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출원 당시부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발명의 특허 명세서에 기재해서 특허 출원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과 매칭된 효과를 확실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한 발명의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 부품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컨베이어라든지 뭐 가열 장치라든지 이 부품들의 조합과 매칭되는 효과를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 발명을 했을 때는 이 구성과 매칭되는 효과를 잘 도출해서 정리할 수 있는 변리사한테 의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실 때는 변리사의 전문 분야, 전공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제1수조가 있고 중간에 이제 가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제2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 제1수조로 들어가서 세척이 되고 가열부의 컨베이어로 이송되면서 가열수단에 의해서 가열되어 살균이 되고 그 다음에 가열이 끝나면 제2수조를 통해서 세척 냉각돼서 이제 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특허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에서는요, 여기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 같은 본체를 구비하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본체가 왼쪽이 제1수조에 잠겨져 있고요. 오른쪽도 제2수조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밖으로 통하지 않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외기 유입이 방지돼서 열 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게 큰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체에 의해서 외기 유입이 방지되니까 열 손실이 방지된다는 이 효과, 구성과 매칭되는 효과를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열 구간이 다단의 컨베이어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송 구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짧은 이송 구간에서 가열 살균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방지되는 두 번째 효과, 그러니까 다단의 컨베이어에 의해서 에너지 낭비가 방지된다. 세 번째 효과는 제2수조에서 이제 세척 배출되잖아요. 그죠? 세척되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리를 해서 특허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저희가 이제 잘 분석을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리고 인용 발명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인용 발명의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심사관이 제시한 두부 살균 장치 인용 발명입니다. 인용 발명도 마찬가지로 컨베이어에 의해서 두부가 이송되면서 이제 세척이 되고 냉각이 되는데요. 살균 수조에서 이제 살균이 되고 냉각 수조를 거쳐서 냉각이 되고 다시 제2냉각 수조를 거쳐서 냉각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관은 살균되고 냉각되고 하는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허 출원한
식품 살균 장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거절 이유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대비될 수 있는 살균 장치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 제가 확대돼서 설명한 부분인데요. 왼쪽에 이제 살균 수조에서 살균되고 나서 냉각 수조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물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누출되는 구간을 통과해서 이제 이송이 된다는 거죠. 저희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공외기가 유입이 방지된다는 효과가 있는데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살균되고 냉각된다 하더라도 살균돼서 냉각하는 과정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외기에 한번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도출이 돼서 저희가 이 차이점을 근거로 심사관한테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이제 특허를 받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도출하고 대비를 해서 저희 식품 살균 장치와 심사관이 제시한 두부 살균 장치의 차이점. 저희는 아까 그 본체가 물에 잠겨서 외기가 통하지 않는다. 근데 인용 발명인 경우에는 살균 수조에서 냉각 수조로 이송하는 과정에 본체가 수조벽체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조벽체 상단이 여기까지만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살균 수조에서 세척 수조로 이송하는 요 구간에 외기로 이제 노출되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외기를 본체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방지되는데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는 외기를 통과해서 세척 수조로 가기 때문에 열 손실의 낭비가 있다는 이 차이점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심사관한테 이걸 설명해서 이제 등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제출한 의견서 캡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한 본원 발명 식품 살균 장치와 인용 발명의 두부 살균 장치를 이렇게 표로 해서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차이점, 저희는 외기가 유입되지 않고 인용 발명의 경우에는 외기로 한번 노출해서 세척 수조로 간다는 차이점을 설명한 거죠. 저희는 열 손실이 없고 인용 발명은 열 손실이 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해서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결론을 설명을 드리면 기계특허는 기술적 구조의 조합과 작용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발명과 차이점을 도출해 특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분야는 기계 전문 변리사에 의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 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소감을 설명을 드리면 외형상 구조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부품의 조합과 그에 따른 작용 효과의 특징을 도출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특허 출원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하실 때는 변리사의 전공, 전문 분야를 확인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식품 살균 장치라는 기계 장치의 특허 성공 사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허를 받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하시려는 발명의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열입니다. 따라서 기계특허인 경우에는 기계전문 변리사에게, 화학특허인 경우에는 화학전문 변리사에게, 전기전자 특허인 경우에는 전기전자 전문 변리사에게 특허 출원을 의뢰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가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허 출원을 의뢰하실 때는 변리사의 전문 분야, 어떤 분야를 전공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